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이거를 커졌죠. 그동안에 첫 번째는 제가 안 했고요. 파이썬 설치와 설정은 덕소님께서 해주셨고, 2장 파이썬 기초문법을 오늘이 세 번째인데 지난주에는 1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3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만 정해졌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넘파이 쪽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if문, 뭐 숫자 다루는 법, 문자열 다루는 법, 뭐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문 사용하는 거, 오늘 포문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는 지난주에 했었죠. 리스트 딕셔너리 오늘 할 거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잠깐만 보면서 넘어가죠. 지나가죠. 계산기로 사용해 봤었고, 부동소수점, 플로트형, 실수형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글자를 출력하기, 뭐 한글도 쓸 수 있어요. 뭐 더하기로 하면 되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콤마를 찍으면 옆에서 또 할 수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끝날 때 디폴트는 백슬래시 n 이거라서 엔터 친 효과가 나는데, 없애려면 여기다가 그냥 널값 이렇게 해주면 된다. 글자 출력하기, 뭐 이렇게 여러 줄도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을 치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연습 문제들 다 풀어봤어요. 오늘도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볼 겁니다. 왜냐면 이 자료는 이 강의 안은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net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올려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연습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두는 것을 실시간으로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문자열, 이렇게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홈맵 만드는 거는 외우는 사람이 없다. 많이 써봐서 익숙한 거 쓰는 거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찾아서 쓰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문 기초, 그래서 if, else, 콜론 쓰는 거 여기 나오죠? 이 콜론 중요하고요. if, else인데 else if는 elif라고 한다. 이런 거. 그리고 오늘 한 줄로 쓰는 if문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첩 조건문, 중첩이라고 하는 거니까 if 안에 또 if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달라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썼고, 함수는 definition 해가지고 define, definition, 아무튼 def 해가지고 함수 명하고 인자 파라미터 이렇게 넘겨주면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리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를 때는 요 이름을 가지고서 부르고 인자를 넘겨주고요. 입력이 여러 개도 가능하다. 람다 함수라고 해서 한 줄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아니죠. 빼고 아무튼 요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랬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래서 실제로 요 안에서 정의한 거는 이 밖에서 쓰면 에러 단다. 그랬죠? 근데 이 밖에서 쓴 거는 밖에서 쓸 수 있다. 안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는 글로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서 Z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오늘 이제 반복문 들어갈 거예요. 이제 반복문이 돼야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게 되는 거죠. if 조건이야 뭐 아주 그냥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포문만큼 또 컴퓨터의 성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또 없죠. 일반 구문이라고 나왔던 부분은 이렇게 1, 2, 3, 4, 5 이거를 출력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프린트 5번 썼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2줄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5줄이어서 그렇지 50줄이다 그러면 2줄로 50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포문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문법은 for하고 요 I, in, 그리고 범위, 그리고 콜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요 레인지에 있는 값들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뽑아서 뽑은 게 i예요. i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도는 거예요. 중첩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선 j가 있잖아요. j는 이거랑은 또 다른 요 범위가 있고 거기에 있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요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죠. 함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레인지 하면 0부터 5까지 여기까지 5 앞에까지 뭐 정수 리스트를 반환해라 이런 명령어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렇게 0, 1, 2, 3, 4 요거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in이니까 거기 안에 있는 i 값 요거 하나 뽑아서 i가 들어왔고 여기서 0이 되겠죠. 또 그 다음 포문 돌 때는 그 다음 걸 뽑아서 i에다 집어넣고 그게 또 여기에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뭐 보시면 해석이 될 거예요. 카운터 변수가 변하는 경우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i 값, j 값 이렇게 해서 지금 넣었지만 i 대신에 j 대신에 k, 뭐 l, a, b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되고 자기가 이제 변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하는 경우야 뭐 이거는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2.7이었죠? 포문 반복문 연습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2.7.1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2.7.2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하자 그러면 시키고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밑에다가 직접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일단은 여기다가 연습장 넣고 코드 지금 뭐였냐면 요거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좀 쉽잖아요. 요걸 해볼게요. 포문 반복문과 문자 연산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해라. 이거 보면은 10개, 9개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해보죠. 얘는 코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문을 여는데 i, in, range 10개였으니까 10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서 콜론 프린트 해주는데 아스터리스크 이거를 i 범만큼 반복해라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0부터 지금 별표가 10개 나올 때까지 10개 맞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네요. 여기가 있었나 보다. 이게 레인지 10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 1 쭉쭉쭉 해서 8, 9까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된 거예요. 10이라고 돼 있으면 10개를 말한 거예요. 10개를 말하는데 컴퓨터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돼 있어요. 이게 메모리라고 치면 여기 주소가 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 100번이다. 100번지다. 100번지에 요거는 절대 주소고
여기는 상대 주소예요. 상대 주소로 여기는 0번째잖아요. 이게 더하기 0. 그게 여기 거예요. 1, 2, 3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 1. 요 주소. 그러다 보니까 1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실은 0부터 시작해서 10개니까 9개로까지 가겠죠. 9까지 가겠죠. 이거는 11번째 사실은. 11번째. 여기 10번째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컴퓨터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0부터 시작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지금 실수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i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보면 10개가 나왔겠네요. 그죠? 아까 처음에 한 줄이 비었었네요. 그래서 그렇고 이거를 거꾸로 하겠다. 제가 두 번째 거가 그랬죠. 두 번째 거가 그러면서 이제 레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는데 레인지를 10으로 놔두고도 쓸 수 있지만 얘를 10부터 0까지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거꾸로 가는 걸 그냥 10개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를 10 빼기로 하면 되겠다. 그죠? 10에서 i를 빼면 이게 맞나? 좀 헷갈리지? 제가 지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0개부터 나오게 하겠다. 레인지를 거꾸로 하는 건데 마이너스 1씩 줄어들게끔 하고자 하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인데 아니 10부터 0까지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10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1 단위로 이렇게 뭐죠? 스텝을 밟으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거가 10이었고 둘, 셋, 넷 뭐가 하나가 숫자가 덜 됐나 봐요. 이렇게 되나? 지금 뭐 저도 이런 실수를 하지만 0과 1 요런 부분 때문에 한 번씩 꼭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요런 방식으로 줄여서도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된 거고요. 이렇게 되려면 커지다가 이거 만났을 때는 작아지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앞으로 각자가 풀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중첩 포문 반복문 쭉 더 내려가면 연습 문제 또 있죠. 한국의 선생님이 답좀 해주시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런 거를 제가 찾고 싶었었어요. 네. 이렇게 10에서 0을 빼면 10.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생님 개발자시군요. 여기는 산수. 네. 개발하고 네.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2.7.5 요거가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요거 잘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느냐가 잠깐 힌트가 나옵니다. 어떤 주식의 가격은 매일 한 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전날 가격의 2배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 전날 가격의 절반이 된다. 1일에 1024원이었을 때 4일 주식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 근데 힌트가 주어졌어요. 호흡 반복문이 3개 중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사실은 이 얘기는 여기다가 주석 유지하고 반복문이었죠. 하나를 더 추가해서 Shift F
지금 동전의 앞뒤잖아요. 그리고 첫날이었고 첫날에 1024원이었고 이튿날 3일째 4일째 되는 날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하라고 그랬는데 동전이니까 동전이 다 동그라미 XXXX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 케이스를 다 찍어보라고 한 거예요. 요때 얼마가 나오냐? 얼마? 요거를 다 출력해 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계산했던 값이 있고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좀 짜보면 코드 오늘은 검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인데 괜찮나요? 검은색으로 바꿀까요? 다크 그 폼을 돌리는데 i가 in range 근데 두 개잖아요. 두 개. 앞면이 나올 거냐 뒷면이 나올 거냐 두 개라서 레인지가 2예요. 2고 그 안에서 또 이게 첫째 날이고요. 네, 첫째 날 아니지 둘째 날 2일차 첫째 날은 이미 1024원으로 결정됐고 J in range 2 여기는 3일차 하나 더 들어와서 K in range 2 여기는 4일차 하고 그러면 요때 IJK가 사실은 여기 안에서 엄청 돌 거예요. 프린트 I, J, K 요걸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0000 이렇게 나오죠. 요거에 따라서 1024원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밸류가 1024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밸류를 여기 실제로는 이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앞면을 0이라고 하고 레인지는 2니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0과 1이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 0을 앞면이라고 1을 뒷면이라고 할게요. 앞면일 때는 2배 뒷면일 때는 0.5배죠.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그걸 if 조건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밸류를 사실은 여기에다 if 조건이 있어야겠네. if i가 0이면 앞면이잖아요. 앞면이면 i의 오퍼랜드를 2로 주겠어요. 2배. 따라오셨나요? else면 뒷면이잖아요. 그러면 i의 오퍼랜드는 오퍼랜드가 아니고 i의 배수 한글도 돼요. 배수 2일차의 배수 여기는 0.5배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것도 있죠. J가 0 앞면이면 J 배수는 2 그렇지 않으면 J 배수는 0.5 이렇게 너무 근데 줄이 길잖아요. 길어서 요거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K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복붙을 잘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짜실 때는 복붙을 잘 하셔야 돼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아까 프린트 해서 밸류에 곱하기 i 배수 곱하기 j 배수 곱하기 k 배수 왜냐면 전날 결과를 그대로 찍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최대는 8,092원 최저는 128원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걸 줄여서 쓰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I 배수는 2다. 언제? if i가 앞면일 때. 그렇지 않으면 0.5를 넣어라. 이렇게. 이게 지금 파이썬에서는 지금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아니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if 조건을 한 줄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J배수 똑같겠죠? 붙여넣기. J배수, K배수. J, K, J, K. 이거 싹 지우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if 조건을 쭉 늘렸었어요. 늘려 쓴 게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보기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한 거는 그냥 포문을 여러 번 돌려가면서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요 문제요. 요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야, 어떻게 풀었나?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풀어갔나? 그걸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가 헤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요거래요.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이 되는 자연수 A, B, C는 존재하지 않는다. n이 2보다 클 때. 이런 게 이제 헤르마 정리인데 이거를 사실임을 보여줘라 라고 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A, B, C 값을 바꿔가면서 이게 트루냐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이거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 중첩이 된다 한 거는 A, B, C가 있어서 그 숫자를 다 넣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A도 1부터 10 그러면 레인지 10개 그러면 0부터 9가 나올 테니까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하시고 뭐 말을 하는 것보단 직접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i가 in 레인지 10개 그러면은 i가 아니죠. 문제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폼은 A, B in 레인지 10개 또 C in 레인지 10개 그래서 if A의 n승이었잖아요. n이 몇이라고 했죠? 문제에 주어졌어요. n이 3이라고 그랬나? n이 3이고 그렇죠. n이 3이고 n이 3이에요. 3이니까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 이게 C의 n승과 같으냐? 같으면 true. 같으면 print 여기다 쓰면 안 되죠. print 프린트 하면 안 되지. 프린트 한번 해보죠. 뭐. true 이렇게 이렇게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겠죠? 돌려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오네. 다 같다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A의 n승 잠깐만 보자. 이게 0부터 시작을 했군요. 제가 이거를 그러면 1부터 11까지로 할게요. 그러면 1부터 11까지 하면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A, B, C가 문제에는 1부터 10까지 맞군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해보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온지 안 돌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else 조건도 찍어보죠. false. false는 막 찍히네요. 그죠? 아까 true는 0일 때만 맞아가지고 10번만 찍혔나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줘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그래서
아까 요 위에 제가 I 배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어요. 요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해보다 보면 프린트 이렇게 찍어주지 않고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놓고 그 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I 배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뒤에서 써먹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프린트하면 좋지만 여기에 그 실제 리절트, 팩트, 뭐라 할까요? 발견한 거, 그냥 AA로 할게요. AA에 true를 집어넣는다. true를 집어넣고 이렇게 빼버리고 처음에 AA에 false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폼을 돌면서 이거에 맞으면 AA 값이 true가 됐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print AA 이렇게 해보면 false가 나와요. 그러면은 true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딩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요거 증명은 아니고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줬고 카운터 변수 변하는 경우는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재밌어요. 수열이 있어요. 1 더하기 그 다음에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것을 해서 n번째 수열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 코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시면 나오죠. 네.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 거는 한 묶음 두 묶음, 세 번째 거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게 뭐죠? 포문을 돌면서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고 그 안에서도 이 한 묶음 안에서도 요것도 요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이렇게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포문이 두 번 돌면 돼요. 두 번 돌면 두 번이 아니죠. 포문이 얘는 세 번, 얘는 네 번, 뭐 이렇게 돌아야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진 않고 코딩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뭐 시스템 만드는 그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주로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프로그래밍 한다랑 코딩 한다랑 뭐가 달라? 같아요. 같은데 주로 코딩은 이렇게 할 때 쓴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짜놨어요. 쭉 올라가서 페르마 정리. 전 리졸트로 했었군요. 저는 주식 경우의 수, 아까 배수 이렇게 썼었네요. 수열, 요게 좀 요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짜드려야 됐었는데 뭐 아시겠죠? 아실까요? 이거를 잠깐 해보면 이거 아니고 문제 요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포문이 돌 거고요. n만큼 돌 거 아니에요. 여기 n이니까. 그래서 그 n을 넣으면 포문을 도는데 n이 in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렇게 할게요. 이거를 i로 둘게요. i로. 그러면 n이 몇이었냐면 n은 몇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임의로 지정하는 거예요. 3으로 지정해 볼게요. 그만큼 돌 거예요. 1, 2, 3 세 번 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j가 in range를 하는데 걔가 1번부터 i까지 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하나만, 두 번째는 두 번만, 세 번째는 세 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더하라고 한 거니까 아까 뭐였죠? 걔만큼 도는 거네요. 더하는 거네요. for 아니지
sum 하는데 sum 더하라 값을 더하라. 여기 그냥 먼저 찍어보죠. i와 j를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1 뭐야 이게 뭐야 1부터 4까지 j는 아닌데 1부터 4까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찍었죠? 힌트 ij 도움 요청 왜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왜 이러죠? 요것도 1부터 i까지 1부터 1까지 1부터 1까지 1부터 1까지 첫 번째 하나는 돌아야죠. 맞는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요게 0이어서 0이 아니고 레인지가 1,1이면 안 나오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에 그 i가 1일 때 한번 i랑 j랑 i가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 전부 다 더하면 그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썸 해보면 i 플러스 아니지 두 번째 거만 다 더하면 되죠. 썸에다가 플러스 j를 하면 그리고 프린트 썸 그러면은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3, 6, 9가 나오겠네요. 어우 에러가 났어. built-in function과 메소드 int 뭐지? unsupported operand type 플러스 썸에다가 j를 더했는데 지금 썸을 제가 정의하지 않아서 뭐 얘가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요 썸에 제가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썸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 이렇게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해주는 값이 있을 때는 처음에 초기화를 시키고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했는데 1 이거 더하면 4 10이군요. 맞게 나왔네요. 그죠? 얘가 4가 되면 20 중간 거는 프린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버그 용도로 제가 찍어본 거고요. 이렇게 찍은 거 다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사실은 빼고서 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게 주석 처리예요. 주석 처리. 주석 처리는 요 라인에 놓고 컨트롤 이게 슬래시 있죠. 슬래시 쉬프트 오른쪽 쉬프트 키 왼쪽에 있는 거 슬래시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요. 주석 처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요 수열을 해본 겁니다. 네. 여기에서 반복문은 끝. 그냥 포문을 돌린다. 레인지를 쓴다. 레인지가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이제 리스트도 배우고 할 때인데 그때는 리스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아까 없어졌구나. 요거 아닌데. 앞에 있었던 거. 네.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에서 꺼내는 거. 레인지도 사실은 리스트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건 레인지를 써서 그렇고 조금 전에 레인지만 쓴 것만 보여드렸고 아예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그대로 집어넣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한 변수에 담기. 지금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값을 막 집어넣는 것을 여러 번 보셨어요.
이 변수에 정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문자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생긴 애를 봤어요. 요런 거 이렇게 요 꺽쇠요. 이렇게 생긴 것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여기에는 요렇게 생긴 거요. 지금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딕셔너리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또 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괄호로 이렇게 해서 뭐 값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뭐 콤마 뭐 이렇게, 이런 건 튜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자료를 한 변수에 담기. 그러면 한 변수에 다 담아놓고 나중에 그거 하나씩 빼서 쓰면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대신 하나씩 빼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첨자가 있다. 첨자. 이걸 첨자라고 해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옵셋 주소죠. 0번째, 1번, 첫 번째 이렇게. 0번째가 여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여기고 얘가 두 번째예요. 네. 실제로는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 0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x에 0 하면 88이 나올 거고요. x에 1 하면 90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88, 90, 100이네요. x에다 이거를 치고, 지금 얘는 좋아서 이것만 치면 두 개가 다 나오네요. 그죠? 다 닫았어요. 이거 하나 안 쳐가지고 오류가 많거든요. 70, 80, 90. 이거를 그냥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x에다 값 넣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를 찍어주면 80, 70, 80, 90이 나오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되고, 세 번째 거 보고 싶다 그러면 2랬죠. 9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이게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이제 연습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몇 번째 가서 꺼내올 수 있고 그런 거죠. 한 변수에 담기. 제 거를 봐야지. 리스트 자료형은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값이 여기는 숫자만 들어가 있는데, 숫자만 들어가 있죠.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수와 실수와 문자열 이렇게 다른 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복잡해요. D가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수가 다 들어간 거야 하면 다 인티저 정수구나 하면서 꺼내서 쓰면 되는데, 얘는 세 번째 0, 1, 2 세 번째 거를 뽑았는데 정수형 처리를 하면 오류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유의해야 돼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 딕셔너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 딕셔너리라고 했죠. 이거 딕셔너리 자료형. 딕셔너리는 형식이 이래요. 이게 키고요. 여기 밸류예요. 키고 밸류예요. 키고 밸류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접근을 할 때는 키를 주고 밸류를 찾아요. 이렇게 밸류를 주고 키를 찾지는 못해요. 왜냐면 키가 키니까. 한번 해볼게요. B. 와, B에 아까 X를 해가지고 이렇게 닫고요. A 1 A 1대 10, B 1대 20, C 1대 30 이렇게 준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없고 B 치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여기는 콜론인데 여기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인데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이 중에 얘는 0번째 이러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얘는 0번째라는 게 없어요. 키 가지고 접근하니까. 여기에 A를 줘도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A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이 밸류잖아요. 그죠? 이 밸류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이제 키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10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C도 알아요. C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 C 치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한다. 얘랑 다르죠?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대신에 요거는 B에 keys라고 치면 A, B, C 이거 이렇게 나오네. 딕셔너리의 키만 갖고 있어요. 요거는 키만 갖고 있어요. value는 B의 values 이렇게 치면 얘는 딕셔너리의 value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과 20과 30 요것만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A, B, C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B의 items라고 치면 이 키 밸류를 같이 갖고 있는 이 얘기는 그냥 B랑 똑같아요. B 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아이템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 가지고 그 뒤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조합이 가능해요. 지금 이게 키 부분이고 이게 밸류 부분이잖아요. 키고 밸류에 리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냥 값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의 한 원소로 이런 딕셔너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위로서 움직이니까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도가 높죠. 저런 거를 보고 보통 이제 차원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짜리가 있고 그것을 덮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짜리가 있어서 1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지지고 볶고할 수 있다. 입맛에 맞게.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해달 이걸 하지? 37분이네. 생각에 그 머신러닝을 예. 3시간 하니까 예. 그 앞에 1시간씩 계속 하는 게 어때요? 계속해요? 네. 아니 다음 주면 끝날 텐데. 아니 그 끝나고라도? 전무님 하고 할 때. 네. 여기 연습 문제를 풀어드려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시험 성적을 나타내는 임의의 숫자 5개를 리스트 변수에 넣고 평균을 구한다. 앞에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따라가시지만 이제 이거를 딱 덮고 문제를 딱 봤어요. 문제를 딱 보셨는데 이거 가지고서 평균을 구해봐라. 해보셔야 돼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문제잖아요. 문제고. 시험 성적을 나타내는 임의의 숫자 5개를 리스트 변수 스코어라는 거에 넣고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요. 임의의 숫자 5개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시험이니까 100점, 90점, 95점, 80점, 70점 이렇게 5개. 그죠? 그러면 이러고서 스코어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수에 넣고 평균을 구하랬네요.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포문도 들어가고 포문도 들어가겠죠. 포문은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게 나오겠네요. i는 in 스코어에 있는 이렇게 하면 스코어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낸 게 i 값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썸을 할 거예요. 썸을 쓸 때는 먼저 정해주라 그랬죠. 이거는 지우고요. 썸은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썸에다가 썸 이퀄 썸 더하기 i 하면은 다 더해지겠죠. 포문이 돌면서.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ESC.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요거랑 썸 더하기 는 i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죠. 그죠? 이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밑에 거로 써볼게요.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고 나면 썸이 다 합쳐진 값이 나오겠죠. 프린트 썸 해보면 썸이 435개 나왔네요. 435개인데 평균을 구하랬으니까 사실은 카운트로, 그러니까 이 개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5개니까 얘를 그냥 5로 나눠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요. 5로 나눠주면 되긴 하죠. 80점이 나왔는데 이 5라고 하는 것도 제가 손으로 넣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개면 혹은
97개인지 98개인지 모를 때는 다 세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그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는 len이라고 하는 것이 length를 구하는 함수예요. 파이썬에서 제공해요. 여기에 score라고 하는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스코어의 원소의 개수를 리턴해줘요. 이거 아마 그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뭐가 잘 모른다 그러면 파이썬 길이 구하는 함수 이렇게 그냥 잘 모르실다 그러면 구글에다 이렇게 쓰고 엔터 치시면 쫙 나와요. 여기 len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검색하시면 다 답이 나와요. 뭔가 반복문 딱 쳐보면 그 반복문 점프 투 파이썬이 나오네요. 반복문 이런 거 몇 번 보면 이런 게 반복문이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스코어 len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카운트로 5를 지금 80이 나오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시험 성적한테는 이미의 숫자 5개를 리스트 변수에 스코어에 넣고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코드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쉬워요.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해보신 분들, 코딩 안 해보신 분들은 야 그러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저도 제 유튜브를 보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우스울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요. 연습 문제 2번. 윤년이 아닌 평년의 경우 각 달의 날짜 수를 저장하는 변수 데이즈를 만든다. 사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할 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날짜 수가 몇 월에 며칠이냐 그거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간당이 아니고 월급을 계산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서 받는 거예요. 요거 연습 문제 2번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먼저 풀어놨던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거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다 풀었는데 전에 그 박결 씨한테 부탁해서 박결 씨가 또 풀어준 게 있었죠. 그것도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데이터 사이 여기 어디 갔냐? 여기서 문제 내주시고 답을 안 주셨는데 공개해도 되나? 요걸 보면 윤년이 아닌 제 유튜브에는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윤년이 아닌 평년의 경우에 각 달의 날짜 수를 저장하는 변수 데이즈를 만든다. 그리고 키는 두 글자끼리 문자열로 한다. 키가 나왔네요. 그러면 딕셔너리로 선언하라는 얘기 같아요. 즉 1월은 01, 2월은 02, 12월은 12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 얘기는 이런 얘기죠. 데이라고 했네. 데이즈라고 했네. 데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요거는 딕셔너리로 만드는데 1월은 31일, 2월은 30일, 28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12월은 31일 이거 만들라는 거죠. 이거 다 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이게 다 치고 있으면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윤년 계산하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짜봤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윤년 판단을 이렇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100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고 그죠? 요 조건은 100으로 나눴을 때 나눠지면 그건 평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아니다라고 하고 엔드 조건을 묶었어요. 그러거나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윤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스트 이어라고 하는 함수로 선언해서 파라미터로 이어를 전달받아서 이어가 4로 나면 떨어지냐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느냐
400으로 나눠 떨어지냐 이걸 가지고 윤년이냐 평년이냐를 구별해서 리턴을 줬어요. 요거 실행해 볼게요. 네, 요거 한번 해본 거라서 풍년 나오고 지금 실행하면서 디스트 이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디스트 이어라는 게 지금 여기 세션에 메모리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일자를 반환하는 것도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1, 3, 5, 7, 8, 12 요거는 31일 4, 6, 9, 11은 30일 그래서 먼스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리턴하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의 하나의 문제점은 28일이라는 거죠. 윤년이 고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연도 월 입력받아서 여기 연도가 없으니까 연도까지 입력받으면 그게 윤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 두 개 조합한 거예요. 조합해서 먼스가 2면 29 그렇지 않으면 28일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평년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밑에 거 똑같죠. 이렇게 하면 days 2라고 하는 걸 쓰면 year와 month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한 일자가 나오겠구나. 지금 이거 알았어요. 요것도 실행해요. 그래서 요걸 지금 df days 2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에 올렸어요. 요거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days 2 해서 2021년 지금이 몇 월이에요? 5월인가요? 써보면 31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포문을 돌려서 i가 in range 12개를 12월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문제가 변수 데이즈를 이용해서 짝수 달의 평균 날짜 수를 구해라. 짝수 달의 평균 날짜 수를 구해라. 문제를 제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좀 이렇게 짜고 있는데 i가 if i를 나눠서 2로 나눠서 0이면 짝수잖아요. 짝수일 때 평균 날짜를 구하랬으니까 썸을 하겠죠. 썸은 또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썸에 더하기 이퀄 days 2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2021년은 그대로 쓰고 i를 집어넣을 거예요. i를 집어넣는데 0부터 들어가니까 i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루핑을 돌면서 집어넣을 거예요. 짝수일 때만 여기로 들어와서 썸에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평균 날짜니까 6으로 나눠보죠. 프린트 썸을 6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네요. 30.66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오셨습니까? 요거를 제가 미리 풀었어요. 2.8.2번이네요. 2.8.2 2.8.2 시험 성적은 이렇게 했었네요. 시험 짝수달의 평균 날짜 수 요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각 달의 날짜를 저장하는 변수 데이즈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키까지 넣어야 되니까 딕셔너리로 선언을 했고 그거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딕셔너리를 가지고 평균 일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즈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잠깐 데이즈는 이거잖아. 이건 그냥 계산한 거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 2부터 13까지인데 두 개씩 건너뛰어라. 그러면 2, 4, 6, 8, 9, 10 이렇게 나오겠죠? 찍어보면 위에다가 잠깐 하나 만들어서 찍어보면 2, 4, 6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리스트 이렇게 나와요. 2, 4, 6, 8, 10, 12 요거 리스트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줘요. 요 안에 있는 건 아까 이걸 찍어봤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찍으면 레인지 2,13,2가 나와요. 이게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레인지라고 하는 객체를 그냥 넘겨준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생긴 거고, 실제로 값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이 값으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보여질 때 이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라 하면 그때 이제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요거를 돌린 거예요. 요게 그거 안에 있는 걸 m으로 빼서, 그러니까 2, 4, 6, 8, 10, 12 요걸 빼서 days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니죠, 이 days라고 하는 요게 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리스트는 하나씩 원소를 집어넣을 때 append라고 하는 걸 써요. 이것도 지금 다음 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days2라고 하는 거 앞에서 했던 그 함수 써서 m을 집어넣어 가지고 짝수 달만 day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썸문 해서 그것만, 그 데이지에 있는 것만 꺼내서, 짝수 달만 들어있잖아요. 여기 이미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꺼내서 다 더해서 해서 길이로 나눠주면 에버리지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네요. 30.16 2021년 제일 끝에는 66인데요? 뭐가 다르네? 뭐가 다른지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밑에 문제가 없군요.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net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런 설명들 대로 잘 돼 있어요. 2.8 오늘 여기까지 객체지향까지 12까지 나가야 되니까 4시입니다. 4시 4분인데요. 5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